안녕하세요. 육하 원칙에 따라 어려운 사실관계 사건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육하 원칙의 육하입니다. 이번에는 육하 원칙 중 왼 파트만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공모주 슈퍼워크라고 불리울 정도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롯데렌탈과 같은 대형주, 그리고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형주들의 청약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28일자 기준으로 공모주 청약 일정에 관한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간단하게 IPO와 관련된 공모주,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공모주 일정과 관련된 캘린더와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모주에 관심을 가지는 수익, 이른바 따상이죠. 언제 팔 것인지에 관한 과거 상장된 공모주들의 변동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공개, 즉 IPO와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됩니다. IPO는 기업이 일반 대중들에게 자신의 재무 상태와 성장 가능성 등을 알리면서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고,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신이 이만큼 좋은 회사니 새롭게 발행되는 신주 인수권, 즉 투자를 해달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살 사람을 공개 모집하는 것이죠. 이러한 IPO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기존의 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회사의 임직원들도 보통 우리 사주를 배정이 되고 공모된 주식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을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받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기존의 이제 비상장 주식과 달리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증권시장에서는 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재무제표도 이제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일정을 캘린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청약을 모두 마쳤고요. 고평가 논란에도 58조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상장이 되고요. 이날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CJ제일제당에서 한국콜마로 인수되어 나온 제약사업부 HK이노엔이라는 주식인데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청약을 받고 8월 9일에 상장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틀그라운드로 게임으로 유명하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인데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약을 받고 8월 10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롯데렌타카의 회사입니다.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청약을 받고 상장일은 8월 10일입니다. 이건 예정일이고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회사들보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수소 저장 장치 등으로 생각보다 알찬 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회사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공모주의 청약 관련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표로 일단은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장주의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 바로 공모가죠. 카카오뱅크도 현재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고, 이와 동시에 크래프톤도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한 차례 반려 처분을 받고, 기존의 공모가가 원래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 사이로 설정을 해놨었는데 40만 원부터 49만 8천 원으로 공모가를 내렸습니다. 이 두 회사가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공모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글로벌 기업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선정하였고, 그 이유는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설명할 길이 조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해외에 이미 성공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공모가가 고평가된 가격이냐 아니냐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곧 비싸다, 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따상이 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따상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복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은 다 안 되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만 좀 일찍 신고서를 제출해가지고서는 크래프톤만 가능하고 현재 크래프톤의 청약 증권사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니까요. 각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는 앞으로 개설하실 분들은 적절하게 분산해서 청약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구주 매출이 40% 가까이 나와 있어요. 한 43% 정도 되는데 구주 매출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팔겠다는 겁니다. HK 인노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CJ 제일제당 제약사업부에 있었던 회사인데 이게 물적 분할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인수할 당시에 부족한 돈을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빌렸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주식을 줬던 거고요. 아마 신주 인수권이나 유상증자 방식을 거친 것 같은데 그 자금을 일부 투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모로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총 발행 주식의 28% 수준으로 많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13%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 세 곳이 있는데 잔여 지분도 20% 이상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상장 직후는 아니더라도 한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면 매도 제한이 된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풀려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해외 기업이 아니라 이미 상장된 SK렌터카랑 AJ네트웍스와 같은 국내 렌트카 회사를 기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공모가 자체가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렌터카 회사 자체가 성장성이 있느냐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렌탈도 지금 구주 매출이 50%예요. 이 경우에도 롯데가 KT렌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그중에서 이제 남은 지분이 물량으로 나오고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에서 가진 주식이 전부 전량 구주 매출로 나와서 이 정도 50%에 달하는 구주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총 2조 원을 넘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전량 매출로 나와서 추가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신의 주식을 던질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상장 예정 주식의 약 31%가 아마 매도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마 구주 매출이 30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최대 주주인 일진 다이아몬드에서 내놓은 물량으로 보입니다. 일진 다이아몬드가 실적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식을 내놓은 걸로 보이고요. 상당 물량을,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니까 수소차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대부분을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이랑 몇 년치 물량을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이 성사된 것 같아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청약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관 경쟁률이랑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관들의 수요 예측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따로 투자 설명서 관련된 각 회사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과 관련된 지연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다 공개가 된 부분이고 원래는 2021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청약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이와 같은 일정이 담긴 증권 신고서를 7월 2일날 제출했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7월 16일 날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뭐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공모가 재산정과 관련된 간접적인 요구가 담긴 것 같고요. 크래프톤도 비슷한 이유로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아서 결국엔 공모가를 낮췄죠. 이 카카오페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게 왜 고평가냐, 네,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페이 공모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표를 계산하다 보면 비교 회사가 필요한데 그 비교 회사를 그 페이팔, 다음에 스퀘어, 그리고 브라질 회사인 페그세구로 디지털이라는 회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사업 규모적으로 비교가 조금 어려워요. 페이팔은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입니다. 200개 이상의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300조가 훨씬 넘어가죠. 매출액도 연으로 따져서 연 25조를 넘어갑니다.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약 16조 원 정도고요. 매출액은 연 합쳐도 4,200억 정도입니다. 단순 비교가 쉽진 않죠. 미국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연매출이 20조 이상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운데 이걸 기준으로 매출액 성장률을 계산해서 성장률 조정 개수라는 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성장률 조정 개수가 44.7이라는 건데요. 만약 여기서 페이팔을 제외하면 두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 개수는 26.3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기준가를 산정을 하면 37,000원 정도에서 56,000원까지로 낮아지고 정말 가장 낮은 페그세구로 이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땐 6.1밖에 되질 않아요. 이러면은 최소 밴딩액이 최소 밴드 하단이 10,000원 이하로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고요. 똑같은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데 카카오페이가 주요 경쟁 서비스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삼성페이 등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내 동종 업계가 아닌 페이팔 같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거고 성장률 조정 개수를 저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장이 지연된 카카오페이가 아마 2021년 9월에 다시 상장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왜냐하면 135룰이라는 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봤듯이 금융감독원에서 7월 16일에 정정신고서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설명서에 회계 결산 자료를 작성을 한 시점이 상장일로부터 150일 전이어야만 합니다. 즉 135일이 지나서까지 상장을 못하면 그 전 회계 자료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2021년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해서 투자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하면 8월 12일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정확히 설명하면 국내에는 135룰이 적용되진 않지만 해외 투자자들, 특히 미국 투자자들한테는 135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7월 19일까지 아까 말한 금융감독원 정정신고서를 받은 지 3일 안에 이것도 아마 16일날 오후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일 안에 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랑 JP모건을 주관사로 같이 지정을 해놨거든요. 즉 미국 투자자들 없이는 상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2021년 9월에 카카오페이의 2021년 2분기 재무제표를 반기보고서죠. 를 사용해서 아마 정정신고서를 다시금 제출하고 공모가도 아마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2021년 12월 28일까지 예비심사 유효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박하진 않아요. 다만 운영 자금을 사용하기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일정 자체가 지금 다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공모주 청약 결과를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한 5개 회사만 일단은 뽑아놨고요. 맥스트와 에브리봇은 가장 최근입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는 7월 27일,
에브리봇은 7월 28일 날 각 상장이 된 회사고요. SKI 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솔루엠 이 같은 회사는 현재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 위주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가장 최근에 상장이 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따상이 성공했어요. 정확히는 따상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공모가가 15,000원인데 현재가가 57,700원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3배 이상의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맥스트의 기관 경쟁률이 1587대 1 정도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요 사업은 증강현실 AR 기술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그 섹터에 들어가서 매우 각광받는 주식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상장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공모가보다 아래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상장일 종가인 오늘 최종가는 33,300원으로 거의 공모가 대비해서 1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매우 상반된 결과죠. 근데 로봇 청소기 1등 기업이라서 상당히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다만 기관 경쟁률이 576대 1이고 의무 확약 보유 비율이 너무 낮아요. 0.6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공모주 투자하실 때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SKI 테크놀로지, 최근에 상장한 가장 큰 그리고 유망한 공모주였죠. 기관 경쟁률만 해도 1882대 1로 코스피 1등입니다. 2등이 최근에 마감된 카카오뱅크고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1,500원이었어요. 1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시초가는 따는 성공합니다. 21만원 시작을 했다가 상장일 종가에 쭉 밀려서 26%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쭉 밀리고 그 후에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결국 배터리 분리막을 주로 만드는 회사의 성격상 배터리 성장과 동시에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공모가 대비 118.57%가 성장한 229,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SKI 테크놀로지 이전에 가장 유명한 공모주였죠. 3월 18일 날 상장을 해서 공모가가 65,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초가가 성공했죠. 그리고 상장일 종가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즉 따상이 성공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그 후로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회복을 해서 지금 현재 166,000원, 즉 공모가 대비는 현재 지금 오타가 나와 있는데요. 155.38%입니다. 2배 이상 벌긴 했어요. 네, 155.38%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본 솔루엠이라는 기업은 TV 파워 모듈 그리고 보드를 만드는 회사로 모바일용 아답터까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상한가를 찍지 못하고 쭉 미끄러져서 결국 14% 정도 빠지고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좀 올라와서 현재는 35,000원으로서 공모가 기준으로는 79.41%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는 현대건설 유상증자 관련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